안녕하세요. 쿠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반등한 것에 대비해서 메타의 주가 폭락세로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하락한 모습 보이면서 2만 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좀 많아진 것은 호재이겠지만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우리 오늘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반등하면서 이더리움 또한 메이저 코인이 같이 반등하면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이제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정보들도 보이고 이제 순환 펌핑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하락보다는 다시 늘 있던 횡보장에서 조정이 오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재로서의 작용은 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만 좀 심할 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같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에서 이번에 약간 매출이 조금 부진하게 나와서 이 정도면 환율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선방했다 이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예상치랑 비슷한 네. 수치, 그래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좀 다행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크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지코인, 일단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관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인수 굉장히 때문에 많이 상승했었고, 아무래도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트위터에 관해서 트위터랜다. 그래서 도지코인에 관해서 네. 언급을 언급을 좀 많이 했잖아요. 트위터에 SNS 언급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지 파더다, 도지는 네. 일론 머스크다 이러면서 또 트위터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도지코인이 또 수혜를 받았다. 좀 이런- 이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메이저급 코인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에이다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좀 무거운 시총들의 코인들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네. 비트코인이 원래 움직일 때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네.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좀 더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보다 네. 이더리움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혼자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네. 이더리움도 같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밑에 있던 이더리움 기반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지켜볼 것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도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장 비트코인도 버텨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좀 크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렇게 결제 시스템 바람이 조금 더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제 코인들도 많긴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원래 주 목적이 좀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코인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NFT 관련해서 메타버스 스테이킹 등등 굉장히 많은 걸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나 못하나 요게 좀 집중되는 네.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비트코인 이거 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실생활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결제 시스템에 대한 미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좀 펼쳐져 있는 이 정도의 좀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사례가 있긴 한데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 유명 기업들에서 계속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이제 블록이 너무 느리고 다른 코인들이 솔직히 더 빠르잖아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비트코인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지 우리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냥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가치 저장 수단 맞습니다.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 좀 장기 투자로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우리가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과 같이 이제
이 화폐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 유명 이제 선물 거래소 이제 벡트라는 선물 거래소에서 네.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동맹을 맺고 네. 그런 협업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벡트에서도 이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결제를 허용한다고? 야 이거 좀 관심이 있다. 해볼 만한데 점점 이게 되는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뭐 이걸로 무슨 네. 결제를 하냐? 우리 그냥 카드 다 있는데 카드로 이거 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른데 네. 뭐하러 이거 암호화폐 샀다가 그 지갑으로 옮겼다가 이걸 결제를 하고 어. 그러냐? 네. 이제 부정적인 시선도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 좀 있다. 좋은 얘기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그 마스터 카드와 또 벡트와 이렇게 소식이 있고 사실상 예전에는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되면서 좀 안전자산을 따라가려는 행태가 아닌가 싶은데 또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디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이게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맞죠.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골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을 때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게 결국 네.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걸로 뭐 결제를 할 수 있냐 없냐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바이낸스는 이게 세계 최대 거래소죠. 그죠. 이 세계 최대 거래소에 협업을 네. 해서 9천만 개의 매장에서 이 암호화폐로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때 당시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뭐 역시 거지적인 이제 악재로 인해서 많이 네. 떨어진 상태고 이렇게 대기업 쪽에서 이 바이낸스 협업해서 정말 많은 매장을 만들고 우리가 편리하게 정말 썼을 때 이거 정말 편리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에 사용하던 뭐 카드보다도 네. 더 편리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진짜 암호화폐 수요도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네. 정말 가격적으로도 많은 상승이 일어날 거고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패션업계 쪽에서도 우리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구찌에 이어서 이번에 발렌시아가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구찌에서도 직원들을 이제 암호화폐로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이렇게 교육도 시켰을 만큼 확실히 그런 뭐 창립자 분께서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 시장일수록 이렇게 수입적인 구조를 좀 더 많이 따지게 될 텐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장을 좀 인정해 주려는 아닌 움직임인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명 구찌나 이 발렌시아에서도 네. 이렇게 암호화폐를 결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네. 뭐 제도권으로 안 들어온 문제점도 있지만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입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세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로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암호화폐로 교환으로 한다. 이제 네. 교환 수단으로서 작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를 일단 결제를 도입하긴 하지만 완벽한 결제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교환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장부에 적을 수 없다는 이렇게 단점도 발견한 만큼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테슬라를 암호화폐로 결제시킬 수 있겠다, 뭐 도지코인으로 결제한다라고 말을 해서 도지코인이 그때 큰 상승 보여줬지만 다시금 좀 돌연 발언을 취소한 것 같아요. 결제 안 된다고. 작년에 그래서 네. 이제 암호화폐 이제 한창 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만 네. 해도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또한 이제 테슬라에서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한다 그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안 해.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쭉 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렇게 유명 인사의 이제 한마디 한마디에 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쥐었다 폈다 하는데 도지코인도 이렇게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이런 양상이 보이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내가는 저거를 매수했는데 갑자기 얘 한마디 때문에 쭉 빠지네. 그죠. 일론 머스크 뭐 짜증나네. 이러면서 막 불만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 차트가 좀 있나요? 네, 그때 차트를 네.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간단히 가져오면은 이때 당시에 작년에 네. 이제 2021년도 초반에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다시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에 네.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때 뭐 당시에 알트코인 또한 어마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이 정도 네. 조정오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다 좀 가속화되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면 비트페이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비트페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비트페이도 저거 네.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가맹점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 나온 이제 어플인데 핸드폰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하고 이 비트페이 어플에다가 지갑으로 이제 이동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실사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있는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포인트 개념이죠. 우리가 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10%는 즉시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리고 아직까지도 사용사가 별로 없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러한 비트페이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가격에서 어떻게 결제가 좀 이루어지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네. 당시에 매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네.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찾아보니까 지금 또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격 매수되는 건지 아니면 지갑으로 이동됐을 때 그 네. 가격 그대로 매수되는 건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죠.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해결을 할지는 좀 더 우리가 찾아보고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비트페이라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됐지만 그게 아직 미국 시장만큼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룹이죠. 스타벅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 한국은 좀 미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페이스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 드려보면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고 회원 수도 지금 뭐 3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앱 다운로드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1,700 다운로드 정도 됐는데 일단은 뭐 하루에 평균 1,100개 정도 굉장히 적은 수치죠. 굉장히 적은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좀 발전이 좀 덜 된 그런 어플이지만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더 찾아봐야 되겠고 이건 아까는 이거 페이백에 대한 내용이고 신용카드랑 현금페이 확실히 차별화된 최소 10% 이상 할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미국에서는 확실히 이제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실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뭐 ATM 기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거기 이제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코인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투기 사례나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아직 못한다. 아직 화폐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좀 더 한국은 발전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좀 비난받고 있는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사업에도 별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벡트 있죠. 스타벅스도 그 벡트 앱을 통해서 좀 지원이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벡트 앱도 되고 뭐 코인베이스하고 이제 비트페이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플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가 제일 좋은지, 뭐가 제일 편리한지는 뭐 실사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씩 사용해보고 아직까지도 또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발전해야 되는 상태에서 뭐가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할 때 페이코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피자 이벤트도 많았던 것 같고 이번에 최근에도 도미노에서도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면서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굉장히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업비트 이제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BTC 마켓으로 가면서 막 가격적인 이제 변동성도 엄청 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이 페이코인 결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우리가 뭐 결제 시스템 그리고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맹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페이코인을 구매를 해서 이 페이코인 어플로 지갑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이제 페이코인 어플로 바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사갖고 뭐 어떻게 이동을 하지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젊은 층에서는 많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수요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 페이코인 어플에서 지금 뭐 가맹점을 계속 늘리고 있고 해외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결제까지도 허용을 한다고 계속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럼 우리 페이코인을 통해서 좀 결제하거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또 그런 상점 같은 것들이 많나요, 지금 현재? 가맹점이 구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 제가 정말요? 이제 일부만 네. 가지고 왔어요. 네, 아, 제가 보더라도 뭐 피자, 뭐 GS25시 편의점도 되고 네. 뭐 버거킹, 뭐 저기 CU 저기 편의점 세븐일레븐, 뭐 이마트 네. 그리고 뭐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정말 요식업계, 외식업계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페이코인이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나? 제가 작년만 해도 저도 이제 네. 필자 알볼로에서 이 페이코인에 관련해서 90%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해서 네. 저도 이제 코인을 이제 암호화폐를 좋아하다 진짜요? 보니까 네. 직접 암호화폐를 사서 와. 이동을 해서 아마 결제를 하던 그런 네.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죠. 불편하냐면은 네.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그 지가로 아. 이동했을 때 단기간 이제 이벤트 때문에 몰리다 보니까 그죠. 이제 오류도 많이 걸리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페이코인 이제 가격도 변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지만 뭐 할인을 받아서 좋았다. 네, 좋은 기억이었다. 네. 네, 하고. 페이코인에서는 아무래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서비스를 안정화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결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속도 부분에서 좀 아직은 느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페이코인의 결제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작년 초창기 때 이제 초반에 제가 직접 결제를 해봤었는데 이번 연도는 아직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 사실 네. 그때 이후로 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뭐 네. 자주 우리가 먹는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도미노 피자라든지 네. 굉장히 많이 할인 이벤트도 증정하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입장에서 이거를 직접 결제를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지금 뿌리고 있고 정말 확성화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 페이코인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사실 않고 많죠. 있어요. 가맹점 네. 수는 무수히 많지만 직접 우리가 뭐 어디 음식점을 가보더라도 이거 페이코인으로 결제되나요? 이거 뭐 페이코인 네. 결제할게요. 이런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고 네. 작년에 지금도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이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많은 할인 이벤트 또한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뭐 리워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결제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 100번 듣는 것보다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런 그 관련 프로세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뭐 맞습니다. 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페이코인 자체가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업데이트 네.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네. 먼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화로 비트코인을 네. 먼저 구매하고 그 비트코인으로 페이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네. 그 페이코인을 이제 페이코인 어플로 사실 넣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아, 이렇게 네. 넣고 그 전용 지갑에서 이제 그 QR 네. 코드로도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고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기 페이코인 어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네. 피자 알볼로에서 피자를 먹은 다음에 피자 알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거로 이제 우리가 QR 코드를 입력을 해서 네.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이거를 원화로 그죠. 비트코인 사서 페이코인을 사고 지갑으로 이동해서 이걸 다 어플 키고 사이트로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중간 과정에서 네. 모입금하는 그런 사례도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페이코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오입금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페이코인의 시세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일님? 지금 페이코인 시세가 네. 이제 BTC 마켓에 있습니다. 저 원화로는 약 네. 한 399원, 400원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에 위치해 있고 조금 슬픈 코인이지 않나. 작년에 이제 네. 이 페이코인 또한 항상 이제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었죠. 왜 상승을 이뤄냈냐면 이때 당시에 모든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이제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면서 이제 불장이 왔습니다. 모두들이 행복한 네. 진짜 우리가 코인만 돈 복사다 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이 왔는데 결국은 다시 조정장이 오면서 페이코인 인기 또한 식으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네. 많이 결제되는 코인이고 한국의 가맹점 수가 굉장히 많은 코인인데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용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수단으로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네, 그냥 진짜 결제 결제 의미로서만. 결제 시스템으로서 아, 화폐의 네. 의미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코인 잠깐 봐주셨는데 물론 결제 코인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코인 중에 하나겠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투자의 의미로서는 쓰지는 못할 거라는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아까 송금에 있을 때 좀 속도적으로 느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좀 시스템을 빠르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좀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블록이 굉장히 느리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우리가 화폐로서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문제점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라이트닝 그 네트워크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네. 뜻이 약간 라이트닝 그 케이블 같이 좀 우리가 충전도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나요? 뭐 그럼 그런 결제도 좀 개념이 빨리 있죠. 네, 아무래도 뭐 네. 번개 모양이다 이렇게 네. 라이트닝 하면 뭐 네. 빠른 그런 이미지, 진짜 네. 정말 번개보다 빠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원래는 이제 10분당 10분 주기로 한 개가 블록이 생산되다 보니까 네. 1초에 7개 정도의 거래가 되지 않아요. 일단 굉장히 느린 네. 속도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죠. 것인데 1초에 7개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거래가 우리 아침에 커피를 사 먹으러 갔는데 다음 날 저녁에 결제가 되는 네.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에서 네. 지금 수백만 거래가 되잖아요, 1초에. 그런 네네.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카드에서도 바이낸스 협업에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네. 확장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오.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 확장성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네. 블록 내부의 크기를 이제 크기의 거래를 우리가 온체인 스케일링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다량의 거래는 되지만 네.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이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체인을 써갖고 굉장히 네. 소액의 거래지만 낮은 수수료를 쓰고 굉장히 빠른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소액의 거래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카드사가 좀 껴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카드사가 없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네. 중간에 카드사가 없어도 되고 원래 기존에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중간에 은행도 껴 있고 그죠. 뭐 카드사도 있고 결제 뭐 처리 은행도 있고 결제 또 회사가 또 따로 있고 맞아요. 그리고 카드기 이제 단말기 이제 포스기 또 회사도 보수도 해야 되고 중간 단위가 엄청나게 많단 많죠. 말이에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냥 가게에서 네. 바로 중간 단위 없이 슥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소상공인인데 우리가 네. 이제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을 받기 싫은데 나는 네. 달러나 원화로 받고 그죠. 싶은데 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 그래? 이런 경우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로 결제했을 때 가맹주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받고 싶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결제를 했을 때 바로 가맹주가 암호화폐는 난 싫어 나는 원화나 달러로 받을래라고 하면은 원화나 달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수수료는 좀 어떤가요? 그 부분에서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정말요? 굉장히 저렴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지만 와. 근데 이제 소액의 거래, 우리 예를 들어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 정도의 개념에서 이제 소액의 거래에서는 괜찮지만은 이제 가격이 때가 좀 무거워진다면은 수수료가 점점 붙으면서 좀 더 네.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 이용하기는 좀 불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좀 네. 소액의 거래, 간단하게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현재 확장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단점을 좀 충분히 보완해주면서 지금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가치가 있는 이유, 이게 바로 결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 결제를 얘기했으니까 2부에서는 계약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전자서명도 정말 많이 지금 상용화되었는데 그걸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처음 접해보는 이제 신개념 용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제 힘들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네. 컨트랙트라고도 하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금융거래나 뭐 부동산 계약 네. 등등 이제 중간 다리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모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 계약에 좀 성질이 있나요? 이렇게 뭐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다면 뭐 명령어를 좀 입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약을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 계약은 바로 체결되게 시스템이 만들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스마트 뭐 컨트랙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직접 그런 것들을 네. 뭐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 알아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네 가지 기본 성질이 있어요. 뭐 아. 관측 가능성, 뭐 네. 검증 가능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강제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뭐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 서로 코인이 암호화폐가 제대로 있는지,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음.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계약자들이 이런 거 계약을 이제 위반할 경우 뭔가가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정보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우리는 뭐 익명성이라고 하죠. 네, 익명성 그대로 돼 있고 계약자 당사들만 서로 간에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번째는 강제 가능성인데 여기서도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구성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성질을 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굳이 오.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네. 그냥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이행하게 하면은 여기 네트워크 상에서 알아서 검증을 해주고 아. 서로 이제 익명성 보안도 해주고 네. 그런 다 검증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네. 이 중간 이 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애초에 일단 네.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네. 하잖아요. 탈중앙화 방식인데 중간에 중간다리 없이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탈중앙화 계속 그러지만 네. 지금 점점 뭔가 이 암호화폐 시스템들이 점점 중앙화 쪽으로 뭔가 가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람들이 계속 막 미국 SEC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규제가 필요하다, 뭐가 맞아요. 필요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탈중앙화인데 왜 자꾸 건드냐, 좀 그만 좀 냅둬라, 암호화폐 네. 막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우리가 뭐 제도권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 계약 이런 사례가 좀 적용돼 있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종류들? 대표적으로 네. 모든 좋은 이제 플랫폼 아, 이제 네. 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 뭐 네. 웹3 뭐 NFT 뭐 관련해서 뭐 안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당연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1번이고 그리고 2등으로서 이제 에이다 그리고 뭐 트론, 네. 스텔라룸의 뭐 코스모스, 알고랜드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더리움 아. 클래식까지 이렇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지금 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코인이라고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용되는 예는 없고 지금 서로 간에 뭐 거래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 네. 많이 이제 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리플 코인과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요 코인들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고 업데이트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발생할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좀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좀 특별한 장점. 우리가 왜 이용해야 하는지. 일단 스마트 컨트롤러 장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네. 앞서도 제가 뭐 결제 사례들은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 계약, 이제 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네.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페이코인과 뭐 비트페이에서 뭐 10% 할인을 해준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뭐 캐시백을 준다거나 그런 데서 지금 굉장히 장점이 있고 네. 뭐 속도도 굉장히 빠르긴 빠릅니다. 네. 빠르긴 빠르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문제가 있고
장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장점은 없지만 나중에는 네.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부동산 이제 중간에 네. 이제 공인중개사가 없이 서로 간에 그냥 원활하게 거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가맹점과 이제 우리가 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예를 들어 옷을 사러 우리가 옷을 사러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중간에 카드사 없이 우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수수료가 이제 네. 좀 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서 서면으로 좀 진행되던 계약 방식들이 좀 코드로 구현이 되면서 계약에서 좀 정의가 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좀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 교환을 통해서 관련 산업에서도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보험이나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으로서는 5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자율성, 또 두 번째로 속도, 그 다음에는 신뢰, 또 비용 효율성, 또 마지막으로 정확성까지 이러한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이슈들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구글 클라우드 측에서도 우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이용하고 있는 AWS라고 하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뛰어넘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구글 네,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우리 시장으로 들이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조금 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보다 좀 차별점을 두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보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모든 거래들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도입하는 기술도 결국은 저번에 설명드린 이제 웹3 관련된 네. 기술들이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등등 뭐 네. 지금 시바이누 코인까지 있을 정도로 시바이누까지. 지금 암호화폐로 거래를 오, 가능하게 만든다고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지금 좋은 호재로서 우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 뭐 스테이블 코인 이제 뭐 서클과 테더도 나오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좀 다른 코인들로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가진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결제 코인 얘네들은 결제가 되는데 그죠. 내가 가진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코인들도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상태고 네. 지금 이렇게 나온 코인들도 지금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죠. 뭐 규제권도 없고 제도권도 없고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는 네. 좋아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구글에서도 지금 메이저 코인 위주로 지금 최초로 암호화폐 도입을 이렇게 실행한다라는 그냥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에서 우리 시장을 좀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오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사실 관심이 쏠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네, 아무래도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가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당연히 이 전쟁 때문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급락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있은 직후에 이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적 제재가 받으면서 네. 이 자금줄이 모두 다 끊겼어요. 네. 이제 여러 국가에다가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제 부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불 수단으로 원래 루블화로 지불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너희 이제 루블화를 안 받을 거니까 달러로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디폴트 선언까지 할 수 있는 위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루블화 가치 막 떨어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됐었는데 그거의 탈축으로서 첫 작용이 된 게 이 암호화폐 결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전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막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좀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 뭐 중국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란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이 시장을 좀 가지면서 좀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 달러에 도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우리 그 네. 미국의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 쪽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수입 계약을 했거든요. 1천만 네. 달러의 규모인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역사상 첫 이제 무역에 우리 암호화폐 결제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일이고 정말 이제 암호화폐로서 우리가 여러 국가들 간에 송금이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 네. 있잖아요. 누구나 진짜 지갑 주소만 알게 되면은 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다. 하지만 근데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이 있고 지금도 이제 발전 중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례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이거 진짜 암호화폐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암호화폐를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암호화폐 진짜 어떻게 발전이 되려나? 뭐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수요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좀 펌핑이 나오고 상승이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조금씩 있어줘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각국 나라들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사가 있었더라면 저는 피자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1년에 한 번씩 항상 피자데이가 돌아오긴 하지만 그때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네. 암호화폐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정말 네. 놀랍기도 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좀 설명해드려 보자면은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이제 피자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2010년 당시에 굉장히 네. 저가였어요. 지금 같은 이제 뭐 20K, 뭐 21K 이런 구간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0.000 몇 달러 이렇게 정도로 굉장히 저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뭐 1만 개, 2만 개 이렇게 뭐 채굴을 할 수 있었는데 다양하게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뭐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고 이거를 그죠. 뭐 이걸로 밥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이 비트코인 만기를 줄 테니까 피자 한 판을 교환할 사람이 있냐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피자 한 가맹점에서 내가 거래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피자 두 판을 2만 비트코인과 와. 이제 거래를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만 비트코인 지금 하나로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 지금 기준 말고 이제 최고점 기준, 네. 그러니까 69K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약 1조 6천억 원이 돼가는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1조 6천억으로 피자 두 판? 네,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피자데이 피자를 먹은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저 올리브는 몇백억, 뭐 치즈는 몇백억, 아, 진짜요? 네. 소시지는 몇백억 이러면서 다 계산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 아, 확실히 그래도 피자데이라는 사건으로 이슈가 좀 확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재밌는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항상 5월 22일이 되면은 이렇게 피자데이가 또 열리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5월 그래서 22일이 되면은 피자데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분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사건도 있었어요. 인터뷰를 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바꿔 먹었는데 심정이 뭐 어떠냐, 네. 지금 뭐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않냐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뭐 후회도 없고 그냥 재밌었다, 아주 유쾌하다 이렇게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넘어가는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의 재밌는 사례들도 같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당연히 좀 어두운 부분도 있겠죠. 어두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투자에 있어서도 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두운 부분이라면 다크코인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암호화폐 좀 안 좋은 사례도 확실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해킹 이슈도 많았고 네. 예전에 이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금 세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네. 외국 쪽에서도 예전에는 암호화폐 규제가 전혀 없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예 없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금 세탁을 하려고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를 함으로써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이제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뭐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에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쪽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많이 적발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런식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적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크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범죄 있나요? 네, 우리가 일단 뭐 앞서 뭐 유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한데 굉장히 네. 조심스럽고 2018년가부터 이제 2020년 사이에 2년간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텔레그램 이제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암호화폐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크코인 안 좋게 쓰용하는 이제 범죄 목적에 네. 출처 불분명한 코인을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회원들에게 그런 게시물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받으면 이제 일반 걸리기 때문에. 원화로 받으면 걸리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를 요구하게 되고 그 회원들은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에 뭔지 모르잖아요. 이 그죠?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매되는지 모르니까 그 회원들은 이제 가상화폐 구매 또 대형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원화를 주면은 그 코인을 받고 그거를 또 그 엠번방 이제 텔레그램에 이용을 하면은 네. 그 환전 담당 직원이 그 돈을 받고 다시 돈 세탁을 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런 사례들 말고도 이제 암호화폐로 범죄적 지위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는 진짜 뭐 마약 거래에서도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진짜 범죄 사례에 이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정말 뭐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정말 단점도 있지만 정말 단점도 많은 사례가 나오면서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탈중화 이거 그냥 냅둬버리니까 이게 범죄에 막 사용하고 익명성 보장되니까 니들 네.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금 세탁하고 이거 문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우리가 규제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더 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줘야 이런 단점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아무튼 가는 게 좋겠죠.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네.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잡아가야 되고 변동성이 정말 굉장히 많이 컸던 그런 코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리게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크코인의 안 좋은 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좀 봤었던 상장 폐지 종목 중에 라이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민불원불 업데이트 때문에 좀 상장 폐지 유의 종목까지 지정이 되면서 확 무너진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의 민불원불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서 이게 유의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나요 그때? 이게 네. 원래 암호화폐 특성상 이 네. 거래 이게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라이트코인에서 이제 민블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이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없애겠다고 이제 그걸 말을 없앨 하면서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네. 이제 없애면 안 되는데 없애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크코인으로서 작용되는 거 그죠. 아니냐. 이게 암호화폐의 투명성, 트랜잭션이 어떻게 이동되고 이 거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라이트코인 뭔가 좀 이거 이상한데 라이트코인도 이게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그 전만 해도 이제 라이트코인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은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서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유의 종목이 선정이 되고 가격적으로 급락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 당시 이제 라이트코인 뭐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피해를 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네. 더 이상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외 거래소에서 네. 이 민블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잘 지켜주고 있고 메이저 코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인식 자체가 아무래도 다크코인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네. 엠번방 사건과 뭐 여러 가지 마약 거래 뭐 등등 범죄에 연루돼 있는 다크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 이미지 또한 굉장히 많이 깎아들이면서 수요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지금 뭐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좀 뭔가 깔끔한 상태에서 다른 코인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원래는 일단 결제 코인인 거죠. 라이트코인도 결제 시스템 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라이트코인도 결제 네. 시스템 코인이고 여러 네.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코인 자체가 원래 보통 암호화폐 코인 하나 찝어보면은 뭐 이것만 하는 코인이다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NFT, 뭐 웹3,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그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가 여러 가지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NFT, 솔직히 디파이 플랫폼 네. 다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를 다 모든 코인들이 점차 이렇게 확대될 겁니다. 지금 뭐 그런 플랫폼들이 없는 코인들도 다 최근에 들어 이제 네. 이슈를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스테이블 루나 코인 사태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 제출 계획도 나오고 있고 그죠. 디파이 플랫폼도 없던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디파이 네. 플랫폼도 막 나오면서 디파이 플랫폼 막 나오고 있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갑자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뭐 잡 알트코인이라도 이렇게 점점 발전되고 있고 네트워크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점점 수요들을 늘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건 메이저 코인이 아니야. 내 거는 틀렸어. 내 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네트워크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업비트가 이렇게 다크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해외보다는 대처가 좀 빠른 모습인데 요즘에 유의 종목 지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비트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코인을 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지 네, 아무래도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네.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번에 이제 어제 위믹스가 유의 종목이 됐습니다. 네. 위믹스 이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무비블록이라는 종목도 유의 종목이 지정됐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무비블록이 왜 유의 종목이 됐냐면 이 거래소에 제공한 유통량과 기존의 실제 존재하는 유통량이 정보가 다르다라고 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네. 무비블록이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제대로 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뭐 블록체인 상태계 네.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유통량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락이 났었고 이번에 위믹스 또한 같은 사례로 조금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믹스 뭐 게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해킹 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록이 뭐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저번에 같은 이제 유통량 관련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와 이제 거래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위믹스는 반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번 이제 P2E 섹터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P2E 섹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도 가속하게 되고 떨어질 때도 가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좀 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크코인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다크코인을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크코인들의 종류를 알고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엠번방 사태에서 일어났을 때 쓰였던 모네로라는 코인이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대시, 지켓시, 오리고, 또 피백스, 버지, 코모도까지 이러한 코인들은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피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 나눠봤고요. 다크코인까지 우리가 종류들까지 알아보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유일님께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건데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 1부에서 나눠봤던 얘기들과 또 2부에서 같이 못 다뤘던 얘기들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 GDP 결과 나오고 오늘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 타점까지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